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정보나 변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날이 너무 좋죠? 너무 따뜻해요. 예, 봄 네. 날씨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날도 좋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해요. 맞습니다. 예. 3월부터 5월까지는요, 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봄에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환경이나 이 예.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사를 여러분들도 뭐 해보셨겠습니다만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 알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사 한 번 하고 나면 병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 이삿짐 센터와의 이 분쟁도 예.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이사 경험을 한 분들 중에서 49.5%가 이렇게 이삿짐 훼손으로 또는 예. 파손 등으로 이렇게 정말 아픔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물론 뭐 다 이삿짐 센터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하실 때 몇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시에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고요. 운반 차량이나 작업 인원 등 이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 귀중품, 파손되기 쉬운 물건들은 개인적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에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고 사진 촬영을 해놓으셔야 피해 보상 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하느라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또 이후에 발견을 하시고 예. 또 피해 보상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다고 하는데요. 이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자, 네모, 세모 오늘 봄 날씨처럼 화창하게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 생동감 넘치는 이 봄날, 따뜻한 기운을 느낄 만한 그런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네모세모에서 알려주는 이 여행지를 대부분 이렇게 메모를 해두거든요. 좋아요. 네, 예. 언제라도 이렇게 시간이 나면, 떠나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예. 메모장에 이렇게 목록을 저는 아예 만들어뒀어요. 몇 달만 봐도 1년 동안 갈 곳은 다 나오겠네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어디 가지가 아니라 여기 딱 보고, 오늘 여기 하고 딱 가거든요. 예. 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예,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악인 김준호, 손심심 부부 너무 잘 아시죠? 이 두 분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울산의 옹기마을입니다. 숨쉬는 그릇으로 불리는 이 옹기의 역사와 문화, 그 옹기를 만들어내는 장인들의 삶터를 둘러보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자, 울산 울주군 옹기마을로 떠나봅니다. 옹기의 역사를 만나는 설렘 가득한 여행길. 옹기 만들러 나간다. 옹기 꿈으로 나간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야. 정말 우리의 소중한 옹기를 찾아서 네. 울산 외고산 옹기 마을로 왔습니다. 여기가요. 예. 여기가요. 68년 전에 허덕만 선생님이란 분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옹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옹기 장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려오면서 이 마을이 형성됐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 이 저장 용기의 혁신. 네. 바로 이 옹기를 갖다가 후세들에게 똑바로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고산 옹기 마을을 구석구석 옹기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옹기 잡으러 나간다. 옹기 후리러 나간다. 옹기 후리러 나간다. 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체험 공간이자 다양한 옹기를 볼 수 있는 외고산 옹기마을. 우리 선조들이 만든 옹기의 우수성과 현대화된 느낌이 전해지는 옹기의 새로운 매력을 함께 느껴보시죠. 이게 전국에 제일 커요. 이야, 이 말이 안 나오는 이 옹기. 이게 내가 아는 게 내가 젊었을 때 이걸 만드는 걸 내가 봤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려져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옹기로. 아니 지금 이 울산에서 탄생한 이 옹기가 이 마을께. 이 마을께. 우와 대단하다.
옹기의 종류도 이렇게 많은데요. 옹기 박물관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옹기들도 볼 수 있고요. 다채로운 옹기의 쓰임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답니다. 막걸리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불을 이제 지펴가지고 여기서 똑똑똑똑똑똑. 그 여기서 한 방울 두 방울 예,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안동 소주니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새부리처럼 나와 있네. 여기서 예. 수증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는 건가 고급술이죠. 보네요. 근데 무슨 이걸 거꾸로 오려 붙여놨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아니 이게 그지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뭡니까? 왜냐면 요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하니까 벌레들이 왜 미생물들이 쫙 붙였거나. 예예예. 그래 벌레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발표 죽는 거. 그러니까 그런 발로 여기. 아니 벌레들이 무슨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못 오게. 내가 어렸을 때 이게 또아리 있잖아요. 또아리 물에 얹고 여기다 이 물 가득 차면 안 되거든.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알아요, 진짜?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에도 나오잖아. 물 어떤- 이고 가는 여인, 어. 귀 잡고 입 맞추기. 어. 그 물을 이고 가면 꼼짝을 못하니까 귀를 잡고 입을 맞춘다. 이게 아우, 나오냐? 심술보. 놀부 심술타기. 그래 심술보 같아. 물 이고 가는 여인, 어. 귀 잡고 입 맞추기. 이거 손을 넣으면 물이 독이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내가 이거 간다. 자 물. 물 이고 가는 여인, 귀 잡고 입 맞추기. 당했어. 2층으로 오르는 길은 다양한 옹기 전시물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마치 가마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기분. 2층 전시관에선 옹기 장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그들의 열정의 결정체를 한자리에서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야 이거 빠져갖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여기. 네. 진짜 옹기의 다양한 쓰임새 네. 정말 이거 딱 오니까 한눈에 볼 수 있죠. 우리가 쫙 둘러봤는데 옹기 종류가 이렇게 많나 그리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기 꼭 한 번 더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네? 5월 3일 날 예. 5월 3일 날 옹기 축제가 열리는데 예. 그때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시면은 오. 이것보다 더 다양한 걸 만날 수 있고 진짜 옹기의 핵심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체험도 할 수 네.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울산 옹기축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옹기를 널리 알리는 축제의 장인데요. 옹기를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꼭 축제가 아니어도 마을 곳곳은 항상 볼거리로 가득한데요. 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났는데 이 여행을 많이 올 때 되면 집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항아리를 보니까 생각이 나. 여기 보니까 여기다 대고 내 이름을 적겠다. 스트레스 항아리. 내한테 스트레스 준 거 있잖아. 요걸 여기다 다 담는 거야. 참네. 김준호! 너한테 잘해! 혼자 술 먹지 말고! 은기야! 용돈 좀 줘! 좀 모자란다 내가 오늘 살라고 하니까! 아들아! 이불도 좀 사도! 와, 진짜 항아리에 다 쏟아내고 나면 스트레스 확 풀리겠는데요. 직접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독짓는 늙은이라고 옛날에 그 방송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 전통을 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이어가는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옹기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옹기 보세요. 와 정말 이 올 때마다 소중한 작업인데. 아이고 허진규 명인님. 선생님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 제사 왔어요. 아이고, 왔어요. 어서 오이소. 선생님 그때 제사를 인정해 그렇죠. 주셔가지고 네네. 앉아있어요. 예예. 50년 가까이 옹기를 사랑하며 전통 옹기의 맥을 잇고 있는 허진규 장인.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옹기들은 삶 그 자체입니다. 선생님 이 장인 정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예. 우리도 보면 우리도 계속 여기도 춤으로 한 길로 가고 저 소리로 한 길로 가고 선생님은 요 이제 옹기로 한 길로 가는데 나도 내 책상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항상. 그게 나는 항상 치밀한 관찰력을 가지자. 근데 우리 허진규 선생님께서는 요 딱 뒤에 붙여놓은 거 보세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던져 올려라.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
제가 우리 항상 뭐 흙 작업이 네. 뭔가 새로운 온기를 제가 계속 하려고 고뇌에 빠져 있다가 그 새롭다는 게 결국은 제가 익숙한 것에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깨닫는데 거의 이 고민을 한 3년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휙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서 빨리 달력을 찢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정말 멋지게 익숙한 거. 이게 바로 우리 거잖아요, 그죠? 지도 마찬가지. 새로움과 익숙함의 경계. 허진규 장인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찾는 일이야말로 옹기 제작의 기초이자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옹기 만드는 일에 매진하며 흙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답니다. 근데 쌤 요즘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장작 가마 있잖아요, 그죠? 그 장작 가마를 쓰다가 또 요즘 또 새로운 가마를 또 이렇게 많이 요즘은 사실 이 장작 가마가 아닌 것도 있나요? 장작가마를 거의 못 굽죠. 어, 일단 공해 때문에. 공해. 뭐 연기가 나고 막. 엄청난 연기가 나니까 예, 예. 뭐 주변이 난리가 나요. 어. 그렇지. 요즘은 모든 이 도자기가 예. 가스, 가스로 되는 전기의 거. 연료의 힘을 많이 빌어서 쓰죠. 그럼 그 색깔이라는 게 또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정확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일정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감으로 가면 하나의 자연스러움이 있죠. 예, 물론 조금 아무래도 다름은 있는데 다름은 있지만 어떤 제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상품 가치가. 상품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죠. 요즘에는 이 가스 가마를 사용해 옹기를 굽는데요. 현대의 기술을 빌려 만드는 옹기. 가스 가마에서는 잘못되거나 실패해서 깨버리는 작품들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장작가마는 거의 뭐 한 60%만 나오도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네네네. 나머지 40%는 다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스가마는 거의 뭐 90% 이상. 장인의 손을 거쳐 가마에 구워지길 기다리는 작품들인데요. 그는 전통이 살아있는 옹기뿐 아니라 현대적 느낌이 나는 다양한 작품들도 많이 탄생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본주의를 갖다가 저 우습게 보는 거 고층 빌딩 위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하는데 네네. 그게 어떤 그 고뇌와 현대인의 어떤 노력과 비대칭의 뭐 이런 네. 느낌을.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우리가 건축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축물에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 있고 위에 솟아 있는 거는 이제 그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는 거. 이 작품은 자기가 만드는 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김준호 선생님도 이해가 가고 선생님도 작품도 또 존경이 갑니다. 요건 제가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 옹기 형태잖아요. 예. 옹기 형태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생선을 한 마리 올려서 뭐 생선이 뭔데?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붕어빵이에요? 사실 망둥어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주제는 망둥어라는 느낌을 가지고 눈은 망둥어. 눈은 그래 좀 튀어나왔는데 네. 화가 났나요? 아니 그 아주 놀라는 모습이죠. 이 어떤 험난한 바다 속에서 생선이 위로 이제 어떤 이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 근데 이 느낌이 이 물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야, 선생님 요 모토하고 똑같은 게 익숙한 것에서 그렇죠. 새로운 것을 선생님 이런 거 보면 재밌네. 또 귀여운 네. 느낌, 귀여워 같은. 그래서 우선 우리 옹기가 이제 그 옹기 축제가 이제 그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왕성한 힘을 가질 때잖아요. 예, 우리 아주, 사람으로 예, 봤을 때. 예. 우리 옹기 축제 역시 그런 청년의 어떤 나이를 가졌기 때문에 원래 25회죠? 예. 네, 25살의 어떤 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체험. 체험. 네, 어린애들을 위해서 정말 체험을 흙을 많이 만져볼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좀 많다. 여러분 5월 3일부터 네. 5월 5일까지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젊은 옹기 예. 바로 울산 옹기 축제에서 느껴보시죠. 우리 선생님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엔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옹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옹기 체험하러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박물관 근처에 있는 옹기 아카데미 관입니다. 옹기 제작 과정과 그 쓰임새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 것 같은데. 실패작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너무 예쁜 것이 내가 방금 딱 생각이 난 거야. 보통 그 뭐 연인들이 가고 사랑의 열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자기 소원을 이렇게 많이 담아 놓는데 여기 와서 그냥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이야기를 지금 담아놓은 거거든. 보세요. 진짜 하트같이 만들었어요. 이 자체도 하트고. 이게 진짜 나만의 옹기다. 아니 나는 열쇠고리보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나만의 옹기 이거 뭐 맞는 이런 말이지, 것도 진짜.
옹기, 보세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나만의 옹기. 왜냐면 이건 진짜 맞는 말이야. 나만의 옹기. 이건 내가 만든 작품이니까. 아니 지구상에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놓으니까 나만의 옹기가 그러니까 여기 나만의 옹기 나는 나만의 옹기. 나만의 독창성을 발휘해 세상 멋진 옹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는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체험이라 아이들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기들이 표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올해 이제 들어서 문화체험으로 이쪽으로 알아보고 이제 왔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나중에 구워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나만의 내 세라믹. 마이 도자기. 흙이 주는 말랑말랑한 촉감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흙 만지기는 아이들의 정서는 물론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조물조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드는 하나뿐인 나만의 옹기. 와, 우리 친구 정말 잘 만드네요. 옛날에 뭐 흙을 우리가 밟고 이렇게 짓는 놀이도 하고 뭐 만들고 이랬는데 이런 체험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워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네. 어때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어떤 면이 알아요? 왜냐면 자기 이름도 새길 수 있고, 네, 그릇이 이제 나는 이렇게 크게 구웠는데, 나는 만들었는데 구우면 나오면 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네, 자기가 도장을 찍으니까 무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사인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두 사람도 아이들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겠죠? 최대한 손심심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쁘게 아주 릴렉스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려지면 다 갈라져요. 그래서 막걸리가 안 당겨요. 그래서 괴로워. 물을 해가지고 괴로워. 그래갖고 흙을 막 괴로워. 오. 손등을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이곳에 선생님들이 가마에 구워주시는데요. 작품을 받기까지는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집에서 택배를 받거나 직접 가지러 오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 왜 이 흙 만지는 옹기 기술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만 앞으로 미래로 이렇게 계속 아까 우리 저 학생들도 맞아. 나중에 또 이 옹기 장인이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감촉을 못 잊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미래가 이 옹기의 미래가 여기서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5월 3일입니다.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해가지고 울산 옹기 축제가 바로 여기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 열리거든요. 오셔가지고 정말 그 숨쉬는 옹기 체험도 해보시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나만의 옹기도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꼭 오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인 옹기 문화. 울산 외고산 옹기 마을은 전통을 잇고 그 아름다움을 구석구석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여러분도 이 기분 좋은 봄날 옹기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우리 전통 문화인 이 옹기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울산 울주군 외고산 옹기 마을 옹기 장인 집성촌을 다녀왔습니다. 네, 마을 여기저기 옹기가 있는 모습이 정말 참 친근하고 정겨웠는데요. 두 분과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그러네요. 곳인 것 같았어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옹기 마을에는 몇 분의 장인이 계시는 거예요? 현재 울산이 옹기 마을에는 옹기 문화의 맥을 잇고 계신 분들이 7분이 계십니다. 모두 2009년에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셨고요. 지금도 이 마을을 지키면서 옹기 문화를 전승시키고 발전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허진규 장인을 보면서 우리 옹기의 맥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그 열정과 소중함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네. 그 말씀하신 허진규 장인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과거 옹기의 번영을 잘 지켜내면서 현대에 맞는 실용적인 옹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옹기를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예. 싶은데요. 또 울산 옹기마을에서는 해마다 이 옹기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울산의 대표 축제인데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네네. 9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 선정된 울산의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는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에서 또 대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9년 연속이나 대상을 예. 차지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대단한데요. 그만큼 인기와 명성이 또 그대로 유지되고 이어진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 축제 때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 옹기의 우수성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축제에 가시면 장인들의 그 시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축제 나들이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규리 씨가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택 씨. 네. 최애 음식 뭐 있어요? 저 음식 좋아하잖아요. 다 네. 잘 먹고 뭐 몇 가지 꼽을 수가 그건 그래요. 없는데 그건 그래요. 저는 일단 뭐 두루치기 같은 거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매운탕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해요. 라면도 좋아하고 뭐. 예. 정택 왜 씨가 물어봤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정말 여기에 그 답변에 그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한 것 중에요? 네, 공통점.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뭐예요? 네, 네. 물론 맛도 있지만 이 정택 씨가 고른 음식들이요 모두 빨간색이라는 건데요. 좀 매콤한 거. 맞아요. 이 빨간색은요 식욕을 자극하는 그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빨간색이 그 눈에 쉽게 띄고 또 에너지를 불어넣는 색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심박수를 높여줘서 음식이 더 맛있어 오.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또 빨간색을 입고 오셨네. 예.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요. 알 것 같죠? 네. 그래서 보면 왜 주변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체인점, 네. 음식점들 보면 네. 빨간색을 뭐 인테리어나 간판에 간판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있었구나. 맞습니다. 또 눈과 입을 동시에 즐겁게 해주는 빨간 음식들은요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좀 더 맛있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빨간 색깔이 다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색은 물론 맛까지 꽉 채운 충북 청주의 맛깔난 빨간 음식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빨간 맛을 찾기 위해 충북 청주로 떠났습니다. 과연 청주 시민들이 추천하는 빨간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주의 빨간 맛 하면 아무래도 최고죠.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시민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추천했던 식욕 자극 청주의 빨간 맛 찾으러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빨간 맛을 찾기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청주에서 빵지술래 필수 코스라는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그런데 여길 보고 저길 봐도 온통 빵 종류뿐인데요. 혹시 이건 아니죠? 빨간 식빵 지금 나와요. 어머, 지금 빨간 식빵이라고 한 거 들으셨죠? 얼핏 봐도 식빵의 겉면이 진짜 붉은데요? 예, 이 식빵이 우리 베이커리 카페의 빨간 맛 홍국 쌀식빵입니다. 얼핏 보면 아주 고운 고춧가루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빨간 가루의 정체는 빵이나 떡을 만들 때 붉은 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홍국 쌀가루인데요. 바로 이 쌀가루 덕분에 식빵의 색깔이 빨갛게 나온다고 해요. 홍국 쌀식빵은 저희가 색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홍국쌀 안에 들어있는 모나스쿠스라는 그러는 붉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붉은 홍의 누룩국, 홍국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붉은색을 띠는 누룩인데요. 이 홍국살을 넣어 만든 청주의 첫 번째 빨간 맛이 바로 홍국살 식빵 되겠습니다. 요 홍국살에는요 콜레스테롤 지방을 저하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중성 지방을 억제해주고 또 소화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 번만 드셔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빨간 맛의 매력이죠. 빨갛고 예쁜 색깔 덕분에 입소문이 났지만 그 맛을 보면 계속 생각나는 매력적인 맛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매일 아침 오픈과 동시에 이 홍국식빵을 사러 온 손님들이 꽤나 많다고 해요. 이거 사려고 여러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줄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줄이 있어서 한 번도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개장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 맞춰서 왔어요. 베이커리 카페답게 다른 빵 종류도 많지만 이 중에서도 이 홍국식빵은 단연 인기. 먹으면 먹을수록 보면 볼수록 자꾸만 손이 가는 유혹의 빨간 맛입니다. 건강한 빵이다 보니까 저희도 먹고 부모님도 갖다 드리려고 사게 되더라고요. 빨간 식빵의 매력은 쫀득쫀득하고 단맛도 덜하고 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자주 찾고 있어요. 충북 청주에 살면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모든 메뉴를 100% 직접 만드는 만두집인데요. 그중 이 미친 만두가 오늘의 두 번째 빨간 맛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운 만두, 미친 만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게 미친 만두예요? 이거라고 하는데 더 소문 듣고 판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해서 얼굴이 좀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좀 맛있고요. 아직 미치지는 않을 정도라서 일단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찾아가서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먹기에는 좀 못 드실 것 같아요. 조금 매워 보이시는데 기분 탓이겠죠? 도대체 얼마나 맵길래 메뉴판에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에게는 미친 만두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해지는 이 미친 만두의 정체. 야야, 일단 속이 진짜 빨갛네요. 미친 만두는요, 흔히 뭐 만두집 판매하는 고기 만두, 김치 만두 그런 거와 달리 많이 매워요. 일단은 저는 제가 만들지만 안 먹습니다. 어쨌든 한 100배 이상 맵다고 보시면 되죠. 많이 매워요, 손님. 만두 소가 궁금하시면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미친 만두의 시뻘건 만두소. 이곳의 미친 만두는 얇은 만두피와 속이 꽉 찬 만두소로도 유명한데요. 매일 아침부터 당일 제조로 만두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신선함은 말할 것도 없답니다. 예, 이게 바로 미친 만두 소입니다. 매운 건 다 들어가요. 고춧가루 청양부터 해서 인도산, 중국산, 베트남산. 청양고추와 인도산 고춧가루가 일단은 제일 핵심적이에요. 청양고춧가루는 좀 얼얼하게 혀가 좀 애린 맛이 나고 인도산 고춧가루는 좀 짜증나게 맵다고 해야 되나요? 열 게이지가 땀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또 미친만두 궁금하시면 감독님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맵잘 먹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미친 만두의 도전장을 낸 자칭 매운 음식 마냥 카메라 감독님들. 도전! 일단 호기롭게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보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미치도록 빨간 맛. 아니, 이거 먹을 수 있는 만두 맞긴 맞죠? 저 매운 거 진짜 잘 먹는 편인데 너무 매워가지고 진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근데 옆에 다른 분들 어디 갔어? 한 입 먹고 도망갔어요. 너무 맵다고. 아니, 매운 음식 잘 드신다면서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인도 요리 전문점. 현지인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어 더 입소문이 난 곳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이 빨간 음식과는 전혀 매칭이 되질 않는걸요. 인도의 빨간 맛이 궁금하시죠? 제가 주문했으니까 곧 나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인도의 빨간 맛이라니 이것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주방을 찾아가 보니 요리가 한창입니다.
지금 넣고 있는 이 저 빨간 소스가 오늘의 빨간 맛 정체 맞죠? 아주 빨간 소스를 달게 잘 버무려 화덕에서 구워내주는데요. 겉모습부터 진짜 엄청 빨간 게 이 음식의 정체가 더 궁금해집니다. First we will take raw chicken like legs and breast. We can cut a pot of like that. Then we will mix with yogurt with Kashmiri red chili powder that makes you red color and little spicy. It is original and traditional taste. 여기에 난과 함께 먹는 커리인 치킨 마크니 역시 토마토와 칠리 파우더를 섞어 색깔이 아주 빨간데요. 인도의 빨간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진짜 빨가네, 진짜. 인도 정통 향신료를 발라 화덕에서 구워낸 탄두리 치킨과 마치 토마토 소스 같기도 한 치킨 마크니. 인도에도 이렇게 빨간 요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치킨이랑 색깔이 조금 달라서 조금 이색적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비주얼이 너무 예쁘고 식욕 막 상승할 것 같고 냄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가득한 두 요리는 함께 먹으면 맛이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인도의 빨간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그 매력 때문에 인도 요리는 언제 먹어도 늘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 마크니 커리를 주문을 해서 먹은 건데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 부담감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잘 먹었습니다. 이 향신료 때문에 이제 인도 음식을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주 오셔도 돼요. 제가 맛은 보장합니다. 인도의 빨간 맛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청주의 빨간 맛 끝판왕이라는 매운 등갈비찜 전문점. 매운 단계도 무려 3가지나 있다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돌판 위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빨간 등갈비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생기네요. 완전 화끈하고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기분? 저희 등갈비는 돌판에 나오고요. 총 단계가 3단계 있고 아주 빨갛고 맛있습니다. 빨간 맛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을 찾았는데요. 빨간 양념장 한가득에 고춧가루까지 아낌없이 투하. 이렇게 등갈비와 함께 센 불에서 자작자작하게 졸여주면 비로소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입니다. 저희는 땡초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더 넣어서 매운맛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인위적인 매운맛보다는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매운맛을 내면 손님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덜 되고 그 다음 날에도 속이 편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 매운 등갈비찜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비결, 바로 콩나물인데요. 보통 등갈비찜에는 하얀 콩나물이 함께 나가지만 이곳은 콩나물도 아주 새빨갛습니다. 찜하면 콩나물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콩나물 묻혀서 찜 위에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매운 거 플러스 매운 거 화끈하겠죠? 마지막 등갈비 한 점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먼저 돌판부터 뜨겁게 데우고요. 그 위를 한가득 채운 채소 위로 붉은 자태 등갈비가 입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콩나물을 산처럼 높게 쌓아주면 빨간 등갈비찜 완성! 사장님은 네. 그러면은 제일 매운맛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요, 저는 매운맛은 잘 못 먹고요. 중간맛 그것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3단계 이런 거 만들 때는 맛을 어떻게 보셨어요? 매운맛 할 때가 최고 눈물, 콧물 다 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게의 매운맛을 만들어냈죠. 한마디로 주인장의 내공이 담긴 매운 집합체라고나 할까요? 이 맛 다른 곳에선 절대 맛보지 못할걸요? 한 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 마성의 빨간 맛 매운 등갈비찜. 양념이 가득 배운 이 빨간 등갈비를 한 입 베어 물면요. 매운 거 먹으니까 그동안 이제 쌓였던 스트레스가 너무 풀려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갈비는 청주에 최고예요, 여기가. 진짜 살이 진짜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냥 발라 먹을 필요도 없거든요.
오랜 시간 푹 잘 삶은 주인장의 정성 덕분에 갈비살과 뼈가 분리가 잘 되어서 먹을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이 빨간 매운맛. 이러니 계속 손이 갈 수밖에요. 빨간 음식은 색깔부터 보면 막 입에서 침샘이 막 자극될 정도로 너무 먹고 싶고 막 빨간색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찾는 것 같아요. 글쎄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매운 게 많이 땡기던데요. 삶이 힘든가 봐요. 매운 걸 먹으면 땀도 많이 나고요. 다이어트가 좀 되는 기분이랄까요? 땀이 많이 나니까요. 음식의 색은 단순히 장식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의 식욕과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분도 다음 음식을 먹을 땐 어떤 색의 음식을 먹어볼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식탁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테니까요. 아니 저는 이게 빨간 음식들이 그 고춧가루 매콤함 때문에 맞아요. 저를 당긴다고 생각했는데 시각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구나. 침 고여요. 네. 너무 좋네. 저는 일단 네. 제 주변 지인들이 인정하는 사실 이 빵순인데 맨날 빵 사봐요. 그래서. 맞아요. 평소에 정말 네. 밥 대신에 빵을 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빨간 식빵. 야, 제 마음을 그냥 막 탁 사로잡았습니다. 청주 가야 되겠다. 아, 청주 가면 꼭 먹으러 갈 거예요. 그 보통은 식빵이 하얗잖아요. 맞아요. 네, 빨간색이라서 그런지 더 좀 눈길이 가고 맞습니다. 신기해서라도 맛보고 싶다는 생각. 네. 그 홍국살로 만들었다니까 그 맛도 참 궁금하고요. 다음에 청주 가시면 꼭 또 사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빨간 음식 하면요. 이 매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청주의 명물이라 불리는 미친 만두? 네, 미친 너무 만두며 매워서? 맞아요. 그리고 매운 등갈비찜. 예. 야, 정말 보는 내내 제 입에 막 침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것 같고 입이 네. 화끈화끈하더라고요. 땀나요. 네, 보기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 먹으면 왜 여러분 스트레스가 좀 막 확 풀리는 그런 기분이죠. 네. 일종의 그 화끈한 맛이 카타르시스를 준다고나 할까? 맞아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정택 씨,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소비한 음식이 이렇게 빨간 음식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토마토, 고추, 비트, 뭐 석류, 막 이런 것들 빨간 식재료는 왜 빨간색을 띠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건 또 제가 잘 안 먹는 것들이라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래요? 이 식품들이요 빨간색을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이 리코펜이 밝은 적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또 토마토, 고추, 수박 등과 같은 빨간 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항암 작용에 또 도움을 주고요. 노화 예방 그리고 시력 강화, 치매 예방에도 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야, 이 빨간 음식이 눈에 잘 띄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도 좋다는 점에서 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눈과 입이 그야말로 즐거웠던 빨간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네모세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봄의 맛과 멋,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청도인데요. 청도 여행 가까우니까 규리 씨는 자주 가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바람 쐬러 그냥 갑니다. 네. 청도하면요 네. 사실 봄의 제철인 이 미나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나리. 네, 제가 뭐 아직 이 청도에서 먹어본 미나리만큼 맛있는 미나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유명하죠. 이맘때가 되면 그 제철 미나리 맛보러 청도를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도 많은데 오늘은 네. 전통과 역사 체험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 사실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청도에 어떤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야, 기대하셔도 오늘 좋습니다. 봄의 맛과 멋이 가득한 싱그러운 여행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청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청명한 고장 경북 청도.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품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에 먹을거리까지 제대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청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청도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전국 최대 미나리 산지인 한제마을입니다. 잠든 입맛은 깨우고 식욕은 돋우는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
그 맛의 비결이 대체 뭘까요? 이 자라는 데는 박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땅, 그 하늘이 도와주는 날씨, 기후, 그다음에 물. 요게 삼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삼조합이 딱 떨어지는 데가 한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제가 미나리가 맛이 남다르죠. 물 빠짐이 좋은 땅에서 자라 미나리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비료 없이 친환경 재배로 생산되는 게 특징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수확하는 미나리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쑥쑥 자라나 맛과 향, 식감까지 뛰어나다고 하네요. 수확이 끝난 미나리는 흐르는 물에서 꼼꼼하게 씻어주는데요. 이 미나리가 맛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미나리가 섬유질이 많고요. 그 미네랄이랑 이게 혈액순환에 혈액 청소부, 셀레늄이 특히 저희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농법이 또 일반 미나리보다 농법이 약간 조금 다른 농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셀레늄이 많아서요. 세미칼 미나리라고 셀레늄이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혈액 청소를 많이 해주는 거죠. 미나리 중에서도 최고라는 한제 미나리는 셀레늄과 미네랄, 칼슘이 풍부해 세미칼 미나리로 불리는데요. 일반 미나리보다 5배 많은 칼슘이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물 좋고, 땅 좋고, 공기 좋고, 바람 좋고, 햇볕 좋고, 사람 좋고, 미나리 좋고, 그중 최고가 미나리예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산도 물도 사람도 막다 해서 삼청의 고장으로 부르는 청도의 명품 미나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청도가 미나리 성지가 된 지도 어느새 30여 년. 이맘때면 청도의 본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들이 몰려오는데요. 부지런한 식도락가의 입맛을 사로잡은 메뉴 눈치채셨나요? 미나리하고 삼겹살하고 궁합이 가장 잘 들었습니다. 삼겹살이 약간 기름기가 있는데 미나리하고 같이 드셨을 때 그 기름기를 다 잡아주면서 또 미나리가 해독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셨을 때 궁합적으로 배합이 잘 맞습니다. 청도에서 꼭 맛봐야 할 미나리와 삼겹살. 이곳에선 비닐하우스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미나리에 두툼한 국내산 생삼겹을 노릇하게 구워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너도 나도 미나리와 고기 한 쌈으로 본맛 채우기에 열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볶아 먹어도 되고 쌈으로 싸가지고 드셔도 되고 데쳐 먹어도 되고 또 이렇게 미나리하고 같이 삼겹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볶아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잎부터 줄기까지 3-4cm 크기로 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미나리 향이 삼겹살에 배이고 삼겹살의 밑간이 미나리에 배이게끔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미나리의 향긋한 향과 고소한 삼겹살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 맛. 둘이 먹다 하나 돼도 모를 정도라고요. 저희가 와이프 투어를 하면서 다른 데 비교를 하자면 여기 한제 미나리는 특유의 향도 있고 흙냄새도 안 나고 맛이 참 달달하게 좋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별미. 미나리 알밥을 소개합니다. 미나리와 생선 알, 무로만 맛을 내 고추장 없이 담백하게 즐기는 게 포인트인데요. 미나리의 식감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 조리 방법은 간단할수록 좋다고 하네요. 다음은 청도의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 여행지입니다.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신화랑 풍류마을을 찾았는데요. 네,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은 2018년도에 개관했고요. 그 화랑의 정신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복합 문화 관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랑 정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랑 정신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및 성인 단체들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역사적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한 이제 하랑저시 발상진 기념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술, 궁술, 승마, 하란 정통 이제 무예를 가상 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랑에 이제 정신을 유체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이제 명상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궁 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트레일, 쥘롤로 레포츠 시설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심신을 단련하는 국궁장인데요. 활쏘기를 배우며 화랑 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궁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군사적 무기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현대 와서는 이제 명상용이나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궁 체험은 저 뒤에 보시면 145m 거리인데 조선시대 때 이제 무가시험, 무가는 선발의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145m 활쏘기 맞추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신하라 풍경마을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23m 간역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주말에 오시면은 저희 전문 지도자분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쏘는 방법부터 이 활쏘기 역사에 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활을 쏘면서 뭐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수련 활동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랑 정신으로 무장한 청도인의 활쏘기 시범. 지금부터 화랑의 기계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비법을 배워볼까요? 서양활이나 양궁활 같은 경우에는 하슬과 줄을 동시에 잡고 쏘지만 우리나라는 좀 줄을 잡고 많이 쏩니다. 이걸 전통 사법으로 깍지 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깍지 하나만 잘 껴도 충분히 본인이 맞추고자 하는 간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관역에 활을 쏘면서 옛 화랑들의 정서를 느껴보는 이색 체험. 여러분도 꼭 즐겨보세요. 신화랑 풍류마을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바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레포츠 체험시설 스카이 트레일인데요. 4층 높이로 지어진 이곳은 다양한 로프를 이용한 챌린지 코스와 곡선형 미니 짚라인, 번지 점프대 등을 갖춰 익스트림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섭고 막 처음 발걸음 뗄 때는 엄청 떨렸는데 뛰고 나니까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여기가 아이들이 일단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화랑의 후예답게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외줄 또는 두 줄을 타고 몸의 균형을 잡으며 즐기는 학생들. 근데 어쩐지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우리 친구들 괜찮을까요? 무서워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무서웠어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가자마자 무서워서. 오늘은 못 탔는데 다음에 꼭 고등학생 될 때는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청도의 자연에서 수영도 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기고 화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신화랑 풍류마을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신나라 풍류마을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오셔도 충분히 정말 하랑 정신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빼고는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족들 또는 연인,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 꼭 저희 신나라 풍경을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청도에서 좋은 추억 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청도의 여행지. 세월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천 문화마을입니다. 현재는 400여 명 남짓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과거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죠.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 유천 문화마을은 옛날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0년대 근대화 그 거리라든지 각 집집마다 그래 살아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조금 요즘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마을입니다. 시대상을 오롯이 담은 벽화가 보이는데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느껴지는 예스러운 풍경이 한편으론 신기하고 또 한편으론 정겹기만 하네요. 이 집도 보시면 옛날 정치가 물씬 풍기는 그런 집이 될 겁니다. 자, 오시보시오. 마을 이장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단층의 붉은 벽돌집 안에는 부모님이 손수 지은 옛집의 뼈대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엄마 손때무는인데 왜 그걸 숙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늘 정의에 그래 선다 아닙니까? 아 보존을 잘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래 보면 몰아치고 이래 했는 이런 기술 분야 이런 것도 요새도 이래 많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거 나무 이거 가져오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게십니까? 요새 장비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목도해가 그래 가져왔을 낀데 그런 점이 좋지. 찬란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레트로 감성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추억의 명소로 인기가 높은데요. 1970년대 개관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극장도 보이고요. 옛 가전 제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파사도 보입니다. 옛날에는 저 천일 뭡니까 역도산 역도대회하고 그 연습곡 그 뭡니까 추억의 연습곡 할 때는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많이 앉아가지고 보고 이랬거든요. 아 그때는 칼라 텔레비 처음 들어올 때는 칼라 텔레비가 이 동네에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열을 해놓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이랬어요. 50년 전 사람들로 붐비었던 전파사는 이제 흔적만 남았네요. 골목을 거닐다 보면 시조시인 이호우, 이영도 남매의 생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시절을 부부는 도시에서는 잘 그걸 갖다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희 마을에 오시면 50년 전, 60년 전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천 마을로 떠난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옛 모습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 특별한 마을에서 추억 여행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봄을 품은 청도의 세 가지 매력을 만나봤는데요. 오랜 시간 지켜온 청도의 맛과 멋이 가득한 여행이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특별한 여행지, 청도로 떠나보세요. 자, 이제 네모세모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봄 소식이 좀 반갑기는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화재 발생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정말 여기저기 화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데요. 잔악기나 불 조심하시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 꼭 절실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집에서도 가정 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여러분 필요한데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이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 한계 콘센트에 여러 개 전기 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콘센트나 플러그 주변에 먼지가 쌓이면 불꽃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화재 걱정 없는 기분 좋은 봄날 보내시고요. 네모세모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다음 주에 만나요.